이번 시간에는 24페이지 1장 환경보건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이나 또는 환경위생이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환경위생학으로 났던 서울시에서 뭐라고 났었냐면 우리가 환경보건은 우리가 미국 어원이냐 아니면 뭐랄까 네덜란드 어원이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아까 미리 OT 때 얘기했죠. 환경위생학과 환경보건은 유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뒷장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건의 역사 또는 환경위생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황리기 때 뭐 페텐코퍼가 우리가 독일에서 뮌헨 대학에서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위생이라는 개념은 독일 어원인데 독일을 이어받은 게 아시아에서 뭐가 돼요?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생 우리나라 또 침략하면서 우리나라가 위생이라는 개념을 썼다 이런 말 했죠. 그러다가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 다 보건으로 바꿨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보건학이나 환경위생학이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보건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원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위생이라는 건 독일의 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지만 내용은 별 차이 없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환경보건의 개념 이꼴 환경위생의 개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모 첫 번째 환경보건의 정의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얘기하는 거 줄치면서 빨리빨리 여기는 읽어보시자고요. 첫 번째 환경보건이라는 건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이에요. 그럼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과 유사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환경위생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환경위생은 인간의 신체, 인간의 건강이나 인간의 신체나 뭐 별 다름 없는 거죠. 신체 발육과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다음 줄 생활환경, 물리적 생활환경이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이라든지 소음 이러는 것들 유해하게 미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럼 환경위생 또는 환경보건학에서 다루는 것은 대기도 다루고 우리 지금 챕터 아까 봤던 거죠. 수질도 다루고 토양도 다루고 소음도 다루고 진동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는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다루는 것이 환경위생학이다 또는 환경보건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기, 아까 챕터에 있던 거예요.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중요표시해 두시고 왜 중요표시하는 거냐면 전남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환경보건학에서 다루지 않는 학문을 찾아라 또는 다루는 것을 찾아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소음 있죠? 수질 대기는 귀에 덕지가 않도록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아닌 것 찾아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식품을 가공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에 다뤄요? 안 다뤄요. 식품위생 같은 건 하지만 식품을 가공하는 것은 해요? 안 해요. 식품 가공은 아닌 거지. 그래서 다음 중 아닌 거 찾아라 했을 때 소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환경보건인자에서 햇볕 같은 거 광선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10장에 보게 되면 위생곤충 다르지요. 질병을 유발하는 거 위생곤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닌 거 찾아라 했을 때 보기에서 식품 가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위생을 하는 것은 맞지만 식품 가공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표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의 분류 보세요. 자연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지요. 그런데 자연환경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화학적 있지요. 이화학적과 이학적은 틀려요. 또 이 용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학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학적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을 이화학적 그래요. 그럼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인자를 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따가 이제 소독 보게 되면 거기 몇 장 가면 소독이 있잖아요. 소독에서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물리적인 소독. 그 다음에 약품을 쓰는 뭐가 돼요? 화학적인 소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소독은 끓인다든지 햇볕에 말린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소독 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이학적인 소독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 마시고 이학적 이꼴 물리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이걸 다 다루는 건데 첫 번째 공기 이화학적은 공기, 토양, 광선. 광선이 햇볕이죠. 물, 소리,
대기 오염, SO2라든지 이황화탄소 있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라든지 매연먼지, 이것이 일명 대기 오염 파트가 또 다룬단 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광선 이꼴 햇볕 되는 거죠. 중요피셔도 없고,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죠. 수질도 있고, 생물학적은 일명 뭐가 돼요? 곤충. 우리 십장 가서 위생곤충 다르죠. 위생곤충 중요피셔였는데, 파리가 어떤 질병을 옮기고, 모기는 어떤 질병을 옮기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또 어디와 연결되는 거냐면 10장하고 그 다음에 12장과 또 연결이 같이 돼요. 연결되는 파트예요. 질병은. 그 다음에 각종 병원 미생물 이런 것들 있죠. 사회환경 보세요. 사회환경은 인위적인 것과 문화적인 거로 나누는데, 인위적인 것은 의복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식생활 있죠. 식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 요인에서 다뤄요.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에서 식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식품 가공이라는 거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식품 가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생활, 의식주 이렇게 보면 되죠. 의식주, 의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식생활, 식품, 뭐 입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거.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뭐가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되는 건데, 너무 과하게 먹으니까 요즘 비만과 전쟁이 되는 거죠.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온다. 오늘인가 어젠가 며칠 전에 비만으로 인해서 이게 왜 비만 유전자가, 비만이 우리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비만이 암도 발생을 한대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잖아요. 비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르는 것들이 암도 많이 유발한다 이런 말 하지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먹어서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생활 중요하죠. 주거지, 주택 이런 것들 있죠. 산업시설,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우리가 많이 나는 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보건직에 들어가는 전남과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기도 한번 났나? 작년에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일 때 다루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장은 환경보건 개념 받고, 2 보세요. 환경보건의 발달사 또는 환경위생의 발달사,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보건의 발달사 똑같아요. 공중보건의 발달사 순서는 똑같다는 거죠. 일단 고대기 순서에 오셔야 돼. 고대기, 그 다음에 고대기 이꼴 고대, 그 다음에 중세기 이꼴 중세, 여명기. 우리가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에서는 여명기라는 내용보다는 여명기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를 뜻하는데,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더 잘 써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인데,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에서는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더 잘 쓴다는 거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난 일명 뭐가 돼? 산업혁명 시대가 있는 그 시기가 여명기 꼴 요람기예요. 그럼 고대기, 그 다음에 고대기, 중세기, 중세 이꼴 중세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고대, 중세, 여명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한 장 넘어가서 황리기, 그 다음에 발전기. 발전기는 이꼴 뭐라 그래요? 현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과목이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내용들이 아니고 말을 조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건의 순서 또는 뭐가 돼요? 환경위생학의 순서에는 고대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중세기, 그 다음에 여명기 이꼴 요람기,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산업혁명 시대예요. 혁명시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일명 굴뚝산업, 쉽게 공장들이 우리가 1차 산업 농사 짓다가 뭐 한 거? 유럽에서 쉽게 고추 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벼 심고 이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장이 들어간 거죠. 굴뚝산업.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물품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구로공단이 어쩌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우리가 1000만 명, 지금은 1000명에서 2021년인가 이때 주택이 하도 많이 오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다 빠져나갔죠. 1000만 명이 안 되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더 많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서울과 경기도 있는 사람들 고향이 여기에요? 아니죠. 조금 이따 이제 추석 오면 명절 되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의 다 뭐가 돼요?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왜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직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 부산도 요즘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인천보다 직장들이 더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울로 오죠. 서울 경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건 굴뚝산업이 우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가 되는 거, 요람기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릴 거를 또 뭐라 그래요? 근세 그래요. 근세. 그럼 우리는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고대, 중세 뭐가 돼요?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돼요? 황립기. 황립기인데 황립기는 근대예요. 근대라고. 우리는 주로 고대, 중세, 근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발전기 있죠. 발전기. 발전기는 현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고대, 중세,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는 쉽게 외워져요. 그런데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세가 먼저냐 근대가 먼저냐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돼요. 우리가 맨 끝에가 현대죠. 끼리끼리 노네 이런 말 들어봤지요. 그래서 현대 뒤에가 근대, 그 다음에 근세. 그래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는 1900년 이후부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부터 현재는 2024년이니까 21세기죠. 그러니까 20세기 이후부터를 뭐라 그래요? 발전기 이꼴 뭐라 그러는데 현대 이런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연도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머리 뽀개지게 뭘 외우냐고.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된 1500년부터 1850년까지가 일명 뭐가 돼요? 여명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왜 요거는 대충 외우라는 거냐면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왜? 굴뚝산업이 굴뚝산업이 우리가 번창하면서 막 굴뚝이 한다는 건 공장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떼잖아요. 여러 가지 2차 산업에서 공산품이 막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이 일명 2차 산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공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것도 그때 알았고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였기 때문에 인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빈부차도 생겼고 그래서 이때 다루는 내용들이 많아서 대충 1500년부터 우리가 2차 산업은 18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1700 몇 년부터가 18세기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난 것이 굴뚝산업. 이꼴 뭐가 돼?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00년 이후 20세기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그 순서는 이제 받았고요. 고데기 보세요. 고데기는 우리는 또 환경보건에서는 서울에서 한번 났던 거예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시대, 히랍 시대, 로마 시대 이런 것까지 볼 건 없는데 서울연구소에서 우리가 고데기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집트 시대, 또 히랍 시대, 로마 시대 이런 한 문장이 나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집트 시대나 히랍 시대, 로마 시대가 다 고데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 시대 때 첫 번째 중간에 하무라비 법전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세요. 근데 내가 보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진하게 써진 거 있죠. 진하게 써진 거를 보는 거예요. 참 그리고 하나 또 얘기 알려줄 게 있는데 지금 동영상을 듣잖아요. 그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들이 있어서 단시간에 듣더라고. 그래서 환경보건이 단시간에 들어서 우리가 시험 점수를 높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하게 되면 지겹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귀에서 열이 나요. 그리고 난청이 생겨요. 귀는 태어나서 가장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 본인들이 봐서 알겠지만 25살이 정점이죠. 25살을 지나면 뭐가 돼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간다고. 근데 귀는 태어나서가 가장 뭐가 돼? 잘 들리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서서히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그 귀에다가 소음을 대면 나중에 소음 파트 가서 얘기하겠지만 난청이 심해지겠지요. 그리고 지겹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듣지 마시고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집에서는. 근데 도서관 같은 데서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하면 얻어맞지요. 시끄러우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진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들으시라고. 그래야지만이 많은 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질문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매일 엄마들이 초등학교부터 학원만 뺑뺑이 돌려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지금 1장을 끝나죠. 그럼 오늘 배운 거는 바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개 우리가 첫 번째 1장에서 환경보건, 그 다음에 발달사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그 내용을 바로 본인들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이론할 때는 다 풀어주진 않아요. 몇 개씩 풀어주는데 본인들은 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중요 표시해줘요. 이러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나요? 그러는데 어느 정도 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서 가장 뇌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아인슈타인이래요. 아인슈타인은 태어난 뇌에 10분의 1을 썼대요. 물리학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아인슈타인은 10분의 1밖에 뇌를 못 썼대요. 근데 너나 나나 우리 소인배는 100분의 1도 못 쓰고 하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나 머리를 이렇게 더럽게 났나요? 머리 나쁘게 탓하지 마시고 내 게으른 탓을 하라는 거죠. 머리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머리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듣지요. 그러니까 네 게으른 탓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반복해서 듣는데 누구나 망각이 있지요. 망각이 있어서 사는 거죠. 초등학교 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선생한테 혼난 거, 친구가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랬든 말 전했다고 했던 거 내가 전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머리통 터져서 억울해서 못 살지요. 근데 망각이 있어서 뭐가 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이런 말 알죠. 무슨 고통이든지 세월이 가면 뭐가 돼요?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땐 나쁘죠. 얼만큼 망각이 되느냐? 1시간이 지나면 45%를 까먹어요. 본인들이 100개 외웠다 그러면 45개는 잊혀진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90%가 없어져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냐? 머리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봤으면 반복해 주라는 거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 푸는 걸 또 얘기해 줄 건데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1시간 하고 2시간 놀고 오고 그 다음 내일 1시간 하고 그럼 벌써 다 까먹었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몇 시간씩은 들어야 되는 한 챕터씩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 바로 풀어보시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환경무건이. 근데 미루다 보게 되면 계속 뭐가 돼요?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복습 안 하고 앞으로 그냥 나갔어. 그 다음에 그러다 보게 되면 오늘 했던 것은 내일 가서 10%밖에 안 남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반복해서 가게 되면 쉬운 거를 계속 뭐가 돼요? 반복 안 하고 앞으로만 가다 보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외운 거는 다 까먹고 앞으로 가고 또 까먹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돌이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세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런 말 하던구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의사의 지위 또는 뭐가 돼? 의료제도, 요즘 의료 매일 난리쓰던구만 의료제도에 관한 기록이 있는 거가 이집트 시대, 일명 고대기의 일명 이집트 시대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수시설, 급수라는 건 쉽게 깨끗한 물을 준 거죠. 우리가 상수도 시설, 급식하면 깨끗한 걸 먹는 것이 급식이죠. 밥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이잖아요. 근데 급수라는 것은 수돗물 공급하는 거죠. 수돗물을 한강물을 그냥 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고대기 때도 급수시설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힐랍시대가 또 고대기에 있는 건데 의조라는 일명 의사에 관한 여러 가지 분류는 히포크라테스 업적이 있는데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업적은 뭐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줄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환경과 질병에 대한 뭐가 돼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 장기설이라는 것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 표시 드시고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장기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12장인가 아니면 앞에 가서 뒤에인가 12장 가서 있는 것 같다. 질병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일단 뭐가 돼요? 거기서 우리가 샤머니즘 쉽게 말하면 좋은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안 걸리고 나쁜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별자리 가지고 점치는 점성설, 그 다음에 지금 이기 있는 장기설, 모든 나쁜 공기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접촉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미생물설, 이런 것들을 12장 가서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장기설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장기설은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가 유발한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있죠. 말라리아라는 건 MAL이라는 것은 나쁜 어원이죠. MALE 이러는 것들이 뭐가 돼요? 나쁜의 어원이죠. L이요. 이것이 뭐가 돼요? 공기.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공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
그랬다는 것이 장기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라리아는 우리 시험에 잘 나는데 뭐가 옮겨요? 뉴스 요즘 종종 나죠. 요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을철을 접어들었는데도 덥죠. 요때 모기들이 더 극성을 부리죠. 여름에는 방역을 매일 연막 소독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다 우리 사람들은 물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선선해지려고 오늘부터 좀 선선한 것 같아. 그럼 모기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신경들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모기가 이제 아주 죽기 살기를 뭐가 돼요? 산란하기 위해서 물어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파주, 일산, 김포, 강화 이쪽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들이 많지요. 그럼 말라리아 모기 반드시 나중에 외워야 될 건데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영어로 말하면 또 우리가 이걸 말라리아 모기 이꼴 또 중국 얼룩날개 모기 그러는데 이것들이 일명 뭐가 돼요? 나를 물었다. 감염된 모기가. 그럼 나는 말라리아 걸린다 이러지. 그 나쁜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말라리아 걸렸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나쁜 공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렸어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나 그러죠. 그런데 장기설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라리아라는 말은 장기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말라리아가 걸린 사람들이 있는 거를 예방차원에서 연막 소독을 한 거예요. 연기를 막 뿜어서 연막 소독했다는 거예요. 모기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 가서 막 연기를 갖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그럼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어원이 말라리아라는 그 말은 나쁜 공기가 옮긴다는 그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럼 장기설이라는 건 모든 질병은 뭐가 된다? 나쁜 공기로 발생한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중요하게 우리가 뒤집어 엎은 사람이 누가 되느냐? 황리기 때 존스노예요. 존스노가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건 환경이상학에서 장기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뒤집어 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 여기 황리기 때 있다는 거죠. 장기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된다는 장기설이 일명 고대계에 있었다는 거.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수록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동그라미 두 번째 사액체설이 있죠. 중요히 표시해 두시고 사액체설은 뭘 뜻하는 거냐면 4가지 액체가 있다는 거죠.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거를. 그럼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건강의 정의, 모든 정의는 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정의는 학자라든지 학자 누가 있다든지 또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느 시대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정의는 틀려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액체설로 얘기했다는 거죠. 사액체설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혈액, 연관시키는 거예요. 혈액이 끈끈하죠. 그러니까 혈액, 끈적끈적한 점도 점액, 그 다음 황담즙, 흑담즙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 근데 이것이 균형이 깨지면 아프다. 또는 뭐가 돼요?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누가 된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수록된 히포크라테스의 건강의 정의라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2023년인가 해경에서 또 건강의 정의가 났지요. 공중보건처럼.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을 여기 조금 줬죠.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정의는 그 바로 밑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냐면 뒷장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26페이지에 거기 프린트물 줬죠. 건강의 정의는 히포크라테스는 사액체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액체설이라는 건 무엇을 뜻한다? 혈액. 그냥 입으로 떠들면 안 이어지죠. 생각하는 거예요. 혈액이지? 그럼 혈액이 끈끈하니까 끈적끈적한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4가지 액체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정의한 건강의 정의는 누구의 정의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정의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공공위생시설이 있었다는 거죠. 급수시설, 하수시설, 대중목욕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 영화 보게 되면 로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국사도 안 배우고 세계사도 안 배워서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세계사도 조금 했고 국사는 주구장창 초등학교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때랑은 좀 틀린데 그래서 왜 로마 시대 때 근데 지금은 로마의 제국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로마지만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액체설을
계승한 사람이 거기 갈렐러스 그런데 US를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갈렌 그래 되고 갈렐러스 지금 여기 US를 넣어도 되는데 갈렐러스라는 사람은 중요시 드시고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예요. 하이진이라는 말을 처음 위생이라는 이꼴 하이진 이거를 처음 쓴 사람이 누가 된다?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동양에서는 위생이라는 말을 누가 썼느냐? 장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중국에서 공자, 장자, 순자 이런 말 들어보죠? 들어보잖아요. 못 들어봤어도 사극 드라마는 봤을 거 아니냐고. 그럴 때 동양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위생이라는 말을 누가 썼느냐? 우리가 장자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위생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제자인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는 장자 그랬는데 본인들이 아마 요즘은 그런 걸 안 따져서 아들, 딸 안 따져서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안 따지죠. 왜 우리가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 뿌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아들이 그것도 특히 종갓집에 아들이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삼촌보다 더 서열이 높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장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동양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장자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뭐가 된다? 위생이라는 말을 썼고 세계적으로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가 된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제자인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이죠. 중요시되었고 그 다음에 중세기 때 보세요. 중세기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패스트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인데 이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질병 12장과 세계랄 건데 12장을 안 듣는 학생들은 공중보건학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아니고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왜 흑사병이라 그러냐? 이꼴 패스트라 그러냐? 패스트는 일명 흑사병이라 그래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패스트에 감염된 이거 세균이에요. 쥐 있죠? 쥐들 우리가 거기 일단 보고 다 줄 치고 할까요? 그럼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징기스칸이 이 사람이 몽골인이죠. 몽골인이란 말이에요. 1347부터 1348년까지. 그럼 1347부터 1348년까지를 나처럼 1347부터 1348년까지 이렇게 외우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1347년 그러면 안 이어져요. 1234처럼 1347부터 1348년까지. 이거는 14세기 중반이죠. 14세기 중반에 중요시 드시고 징기스칸이 유럽을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많이 정벌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징기스칸 후예가 그 자손이 가장 많대요. 유럽을 몇 번을 정벌하면서 이 사람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모는 목동이었다. 양치는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해서 유럽을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몇 번을 정벌했잖아요. 그러면서 패스트까지 옮긴 거야. 그랬는데 뭐가 되냐면 유럽은 다리 하나 건너 너네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패스트를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그러면 패스트로 인해서 4명 중에 1명 어떤 책엔 또 3명 중에 1명 유럽에서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 3명 중에 1명은 죽었어.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전염병. 요즘은 감염병 그러는데 감염병과 우리가 전염병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는 12장가색이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모르면 전염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감염병 그러는데 전염이 되는 균에 의해 증상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균에 의하지만 남한테 전염이 안 되는 우리가 일본령 같은 것도 있지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은 그냥 전염병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죽이게 한 것이 일명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로 인해서 퍼뜨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쥐와 관계된 거예요. 쉽게 열대쥐벼룩 이런 말 하는데 벼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쥐에서 붙어 사는 벼룩이라고 해서 쥐벼룩 그리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많은 벼룩들이 있지만 열대쥐벼룩이 가장 많이 옮겼거든요. 그랬는데 이 벼룩은 뭐가 되냐면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아요. 사람을 빨아먹다가 사람이 죽으면 쥐한테 가고
쥐한테 빨아먹고 살다가 쥐가 죽으면 사람한테도 오고 이러는 것이 이 벼룩의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벼룩이 일명 뭐가 돼요? 쥐한테 붙어 살기 때문에 쥐벼룩 끓이기도 하고 벼룩 끓이는 거예요. 그럼 패스트는 어떤 것들이 옮긴다? 우리가 이가 옮긴다, 모기가 옮긴다, 벼룩이 옮긴다, 벼룩이 옮긴다. 이꼴 쥐벼룩이 옮기는데 이것을 누가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우리가 죽이게 한 또는 3분의 1을 죽이게 한 이 패스트를 옮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일명 몽골이니까 동방이죠. 동방에서 유럽으로 정벌을 하면서 우리가 징기스칸이 14세기 중반에 연도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머리 아프면 14세기 중반에 징기스칸이 동방에서 유럽으로 퍼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패스트를 검역 대상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럼 검역이라는 말을 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검역은 12장 가서예요. 참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검역이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검역을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도가 나가요? 못 나가요. 그래서 한 바퀴를 여기서 검역이 뭔가요? 아직 진도도 안 나가네. 띵 물으면 서로 피곤하죠.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주구장창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하기 싫으면 장수 남기죠. 이것처럼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지 되는데 계속 여기서만 도돌이표처럼 여기에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질문이 궁금증이 생기더라도 여기서 하지 마시고 한 바퀴를 쭉 들어보세요. 그럼 검역이라는 말을 자세히 하는 것은 12장이거든요. 검역은 쉽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고 들어오고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우린 지금 북한이 막혀서 뭐 들락날락하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바다 들어오고 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검사하는 질병을 검역 대상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12장 가서 외워야 될 건데 그때 시조가 된 것이 패스트예요.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패스트, 그 다음에 황열, 패스트, 콜레라 이런 것들을 콜레라, 황열, 패스트, 그 다음에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쭉 읊을 텐데 이런 것들을 12장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 검역이 무엇이고 검역 대상 질환을 읊고 이러면 진도를 못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1학년 때 영어라든지 한문을 아주 유명한 박사가 와서 떠들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것처럼 근데 1학년 때 뭐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어려웠던 거를 2학년 가면 그렇게 어려웠던 1학년 과목이 쉽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 띵 하면 서로 피곤하니 한 바퀴 쭉 들으면 어디가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검역의 시조가 된 것이 패스트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이 뭐가 된다? 패스트라는 것이고 중요 표시했죠? 그리고 흑사병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패스트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패스트와 폐패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선패스트는 모세혈관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 문제가 생겨서 새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 지금은 그런 영화들을 많이 안 하고 아마 세계사를 안 들은 학생들은 모를 텐데 우리가 세계사 영화를 보게 되면 새까맣게 나자빠 죽은 이러는 것들이 일명 뭐가 돼요? 패스트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새까맣게 변한 이런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전쟁 영화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패스트는 일명 뭐가 돼요? 말 그대로 폐에 침범해가지고 가래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선패스트는 진물 같은 게 나겠지요. 그럼 이거로서 옮겨지고 그러니까 공기로도 옮겨져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진물 같은 거 나니까 이렇게 해서 옮겨져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뭐가 돼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3명 중에 1명이 죽다 보니까 40일간은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다음 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검역법은 여기는 안 써져 있네. 40일간을 우리가 차단을 시켰어요. 그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검역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래는 검역의 시조는 뭐가 된다? 여러 가지 검역 대상 질환이 있지만 검역 대상 질환을 검역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은 패스트라는 그 질병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피시도 없고 패스트 일단 여기서는 패스트 있고 흑사병 우리가 유럽에 퍼뜨린 사람이 누가 된다? 동방에서 몽골인이죠. 동방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뭐가 된다? 14세기 우리가 중반에
뭐가 되는 거냐? 징기스칸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역법이 만들어진 질병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 있고 흑사병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 검역법은 1386년 그런 책도 있고 1383년 그런 책도 있는데 남의 나라 법이지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법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년 유예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포한 걸 기준하면 3년이라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거라면 6년이라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책마다 차이는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86년이 맞나요? 83년이 맞나요? 책마다 틀리니 이런 내용들이 있다. 연도까지 외울 건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검역법이 만들어진 것이 패스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패스트는 언제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거예요? 중세기 때죠. 중세 이꼴 중세 때라는 거죠. 중요 표시해뒀고 그 다음에 근세 이꼴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뭐가 돼요? 산업혁명 시대인데 1500년부터 1850년까지 대충 이거는 연도를 보라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보게 되면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단 뭐가 돼요? 위생을 생각해요. 그럼 여럿이 모인 곳을 공중이라 그러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공중위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언제가 되느냐? 여명기 때, 이꼴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거죠. 본인들이 공중이라는 건 나 혼자 공중이에요? 공중 목욕탕 간다면 혼자 가요? 여럿이 가요? 여럿이 가죠. 그러면 왜 산업혁명 시대 이꼴 요람기 이꼴 여명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명 인구, 그 뒷장 넘어가면 인구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여명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본인들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여럿이 모이면 뭐가 돼? 지저분하게 쓰레기도 많고 이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1번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1번부터 8번째까지는 줄치는 거 다 중요 표시해둬야 돼요. 첫 번째 라마찌니죠.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어요. 연도까지 넣을 건 없는데 여명기 때 직업병에 대한 책을 처음 쓴 사람이 누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라마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거기 산업보건이 아까 6장인가 어디야? 9장인가 어디 가면 산업보건 목차 있었죠. 산업보건 가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산업보건의 시조가 누가 되느냐 그럼 뭐가 돼요? 라마진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에 나왔던 직업병에 대해서 최초의 직업병에 대해 책을 쓴 사람이 누가 되느냐? 라마진이죠. 언제? 여명기 때. 그 다음에 산업보건의 시조가 누가 되느냐? 라마진이죠. 그 영어 중요 표시도 없고 그 다음에 프랭크라는 사람은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거예요. 그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국세조사 있죠. 국세조사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뜻하는 거예요. 인구조사인데 스웨덴이죠. 스웨덴인데 이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에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다 묶어 중요하지만 1번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라마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학 책을 쓴 사람은 프랭크고 그 다음에 최초의 우리가 국세조사를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스웨덴인데 국세조사라는 건 인구조사예요. 여기는 그냥 국세조사 이러면 되는데 공중보건 듣는 학생들은 중요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줄만 치고 거기다 아마 보기에만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 국세조사는 인구조사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가가오 방문하면서 하는 게 내년 2025년에 하겠네. 가가오 방문하는 것이 국세조사예요. 그런데 국세조사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정태조사가 있고 우리가 쉽게 인구조사에는 정태조사가 있고 가가호 방문하는 정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감의 변동이 있는 동태조사가 있어요. 그럼 아까 내가 국세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한다 2025년 그랬죠. 그러면 국세조사는 이꼴 뭐가 돼요? 가가오 방문하는 정태조사예요. 정태라는 건 이 집이 대개 집이요? 학력이 뭐요?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정태예요. 동태는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인구 증감의 변화가 있는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이런 것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 환경위생학이니까 그냥 국세조사는 정태조사. 우리 5년마다 하죠. 간이국세조사. 그래서 5년 단위로 가가오 방문하면서 하는데 요즘은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띵 누르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주니까 인터넷에 스스로 이렇게 입력시키면 이 집이 작아요, 전세요, 월세요, 학력은 어떤 것이요 이런 거 전기가 들어와요, 수돗물이 들어와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인구 증감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 여자요, 남자 이러는 것들 하는 것은 정태조사. 이걸 일명 국세조사라 그래요. 그래서 정태조사는
국세조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에서 처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드위크 있죠. 에드윈 차드위크는 중요시 해두시고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보기에 넣는데 그렇게 막 달달할 건 없지만 1번 달달 외우라는 거죠. 네 번째 에드윈 차드위크. 에드윈 차드윅은 그 줄 끝에 우리가 피버 레포트라는 것이 열병 보고서죠. 또는 열병 보고서 그러기도 하고 위생상태 보고서를 1842년에 썼어요. 누구한테 썼느냐? 어떤 사람들한테 썼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안 나왔나? 안 나와. 그거 있네. 차드윅은 그거 있네. 우리가 1942년에 에드윈을 빼니까 이상한 것 같아. 차드윅이 공장 근로자. 그러니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화이트 칼라들보다는 우리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열악하죠. 상당히 열악한 환경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많이 시달리는 거를 에드윈 차드윅이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보고서 그랬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 같은 걸 썼겠지. 영국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에드윈 차드윅이 1842년에 피버 레포트 이꼴 열병 보고서를 썼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 법을 만들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게 우리나라도 누가 어떤 일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뭐가 돼요? 법을 만들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매일 쌈박질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하고 걔네들하고는 틀린데 이제 뭐가 돼요? 미국을 보면 상원, 하원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여당, 야당 매일 쌈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법이 만들어졌느냐? 열병 보고서를 쓰면서 1848년 중요시 드시고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남의 나라 공중보건법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보건행정 틀이 잡혔기 때문에 남의 나라 영국의 공중보건법이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1848년이면 여명기잖아요. 이걸 왜 강조했냐 그러면 일반적인 책에 보게 되면 1848년을 여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다. 그럼 이제 여기를 설명하면서 연결시키냐고 했지만 1850년까지는 어디예요? 여명기예요. 따라서 1848년이면 영국의 공중보건법은 여명기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확립기예요. 여명기예요. 여명기. 에드윈 차드윅이 열병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뭐가 된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또 어떤 거냐면 발전기 가면 1900년부터 그랬죠. 발전기에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 요즘 학생들은 3.1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러면 1950년인가 이러고 있는지 1880년인가 이러고 있어. 1980년인가 이러고 답변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지. 그게 말 그대로 요즘 학생들 커리큘럼에는 국사가 없다 그러더라고. 난 놀래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때는 다 초등학교 때부터 국사 조금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가면 당연이고 고등학교 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우리는 기본으로 다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자연계든 인문계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아닌 거 커리큘럼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모르겠구만. 그런데 여기 1919년에 우리나라 3.1운동한 것은 우리나라 국사니까 안 나지만 이때 뭐가 돼요? 영국에서는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1842년에 에드윈 차드윅이 열병 보고서 피버 레포트를 쓰고 이게 이제 공장 사람들이에요. 공장 사람들은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공장 근로자들이니까 하류층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열이 나는 질병들이 취약한 환경이 나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슈화를 시킨 거죠.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에서 1919년에 보건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법 중요시했죠. 5번째. 어린 굴뚝청소반대에서 포트라는 학자가 일명 뭐예요? 최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직업암을 발생한 거예요. 직업병이 아니고 직업암을 우리가 음낭암이라는 것을 최초의 직업암을 직업에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면 굴뚝 있잖아요. 굴뚝이 이렇게 있죠. 굴뚝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쉽게 굴뚝 이꼴 연돌 이꼴 연도 본인들이 모르겠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아파트가 요즘은 지역 난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공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굴뚝 있잖아요. 이렇게 굴뚝.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이니까 석탄 이런 걸 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지요. 그럼 이제 우리 고체 연료, 석탄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름이 많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검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는 것들이 굴뚝에 이렇게 끼게 되면 화력이 좋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막겠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뚫어야 돼요. 그랬는데 그 당시는 뭐가 되는 거냐. 여명기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굴뚝 청소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켰나?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불을 떼면 시켰나? 그건 불을 끄고. 나 어렸을 때는 나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뗐기 때문에 시골에서 불뚝 들어 그러면서 불뚝 뜨는 사람들이 왔었거든. 나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시골이니까 오지 마을이니까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 대나무 비슷해가지고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굴뚝 들으라고 하면서 굴뚝을 뚫어준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불은 끄고 지금은 우리나라 외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저 무당 같은 경우도 인간문화재로 하듯이 유럽에는 굴뚝맨이 우리나라 인간문화재처럼 하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집어넣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낭 쪽으로 뭐가 돼요? 매연으로 인해서 암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을 최초의 직업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음낭암은 뭐가 된다? 어린 굴뚝 청소부를 하는 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이 포트가 어린아이들이 음낭 쪽으로 암이 생겨서 역학이라는 건 12장가서 얘기할 건데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역학은 나중에 중요하게 얘기할 건데 치료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밝히자.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 역학이에요. 원인을 포트가 이제 보니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어린 굴뚝청소부의 뭐가 돼요? 음낭 쪽으로 암이 생긴 것은 매연으로 인해서 생긴 거더라. 이것이 아까 왜 우리가 산업봉 가면 뭐라고 또 나오는 거냐면 최초의 음낭암은 뭐가 된다? 포트다. 포트가 발견한 거다. 이 음낭암은 어떤 물질이냐? 납이냐, 수온이냐, 매연이냐? 그럼 뭐가 돼요? 매연이라는 거예요. 중요시 드시고. 그래서 어린 굴뚝 청소부에게 음낭암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가 된다? 포트지요. 이것을 최초의 직업암, 직업병이 아니고 최초의 직업암이라는 거죠. 중요시 드시고.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제너 종두법 있죠. 종두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종식시킨 사람이 누가 되느냐? 제너예요. 천연도. 우리가 12장 가서 천연도 이꼴 두창, 이꼴 마마는 감수성 지수가 석셉터빌리티가 95%다.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공중보건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 할 건데 이거를 지구상에서 없애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제너예요. 그러니까 소 있죠. 돼지 소 할 때 소의 고름에서 추출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M두창 있죠. 원래 원숭이 두창, 아직까지도 뉴스에서 원숭이 두창 그러던구만 원숭이 두창이라는 말을 어떤 특정한 동물을 혐오한다고 해서 2023년 8월까지만 쓰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라 M두창이라고 하라고 WHO가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M두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명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한테 걸리는 두창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원숭이 두창도 뭐가 돼요? 남자들이 이렇게 접촉하게 이르면 피부 질환인데 이것처럼 심하진 않대요. 그럼 이제 제너가 종두법을 이꼴 두창, 천연두를 종식시키는데 백신 개발한 것이 제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산피 있죠. 중요시 드시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파퓰레이션, 오염이 우리가 폴루션 오염이 있고 파퓰레이션 인구가 있고 우리가 퍼벌티, 빈곤 이 세 가지가 뭐가 돼요? 산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기오염 파트 가서도 산피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돼. 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염 생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골 오지 마을보다 우리 서울도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공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공장도 지자체로 많이 갔지만 오염이 있죠. 인구 바글바글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빈부 차이 있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산피는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 이꼴 여명기 때 나왔다는 거죠. 중요시 드시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되면 근세 때 외워야 될 것이 1번
일명 라마찌니와 그 다음에 공중보건법,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포트가 음낭암. 이 음낭암은 무엇과 관계된 거다? 일명 매연과 관계된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산피, 일명 오염, 인고, 빈고. 정도법은 누가 백신 개발한 거다? 제너가 했다는 거죠. 중요시했고. 그럼 10분 쉬었다. 근데 이꼴 확립기를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